대충 여기. 대충 여기. 자,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이 단원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은 광원이라는 겁니다. 광원이란 어떤 걸 말한다? 그치.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구인에게 가장 중요한 광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태양. 이 교실 안에 있는 광원은 그치. LED 등과 네 핸드폰 액정과 선생님 노트북 모니터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생태계에는 광원이 없나? 뭐가 있는데? 반딧불이하고 아구가 있죠. 아귀. 얘네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빛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본다의 과학적 의미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빛을 본다라 그러고. 맞지?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빛이 물체에 닿아서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을 우리는 물체를 본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빛과 관련해서 이 빛과 관련되는 세 가지 성질이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빛은 직진과 관련된 성질이 있어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걸 현재 중등에서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빛은 그 해당 경로상에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하게 돼요.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택하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만들어진다?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빛이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빛의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개념으로 최단시간 경로를 택하기 위해서 빛은 반사라는 개념과 굴절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고 반사와 굴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상이라는 거는 원래 물체가 있는 게 아니라 반사나 굴절 등을 통해서 마치 거기에 물체가 있고 그 물체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을 상이라고 그런다. 그지?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분산과 합성입니다. 현재 중등 과정에서는 분산을 생략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교과 개정된 뒤에는 이 2단원에서 분산의 이야기를 해줘야 돼. 왜? 2단원에서 이 2단원에서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4단원에서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단원 순서를 그러니까 나는 교과서가 개정이 되고 뭐 하느냐? 씨발 이놈의 교수들이 왜 단원을 이따구로 배정했지에 대한 연관성을 존나 고민해. 근데 내가 볼 때는 각이 이거밖에 없어. 분산이 원수 앞에 온 거는 여기서 분산과 합성 이야기를 해야 4단원 원소에서 뭐를 이야기할 수 있다? 네, 그쵸. 스펙트럼 이야기를 하는데 쓰일 거다. 즉, 우리는 물체의 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거라는. 즉,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상과 색이죠. 그 과정에서 본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반사. 반사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빛이 물체 표면에서 되돌아 나오는 것을 반사라고 이야기하고, 요즘에 그 유튜브 채널 보다 있죠. 보다라는 유튜브 채널 있어요. 그 파토라는 옛날부터 팟캐스트 하던 양반인데, 과학 관련되는 그 팟캐스트 콘텐츠를 해오던 사람이 있어요. 책도 좀 썼고, 그 양반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 전에 팟캐스트 때부터 어느 정도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있다가, 요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말을 좀 잘하거든. 그래서 그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생물학 교수, 천문학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과학 유튜버 궤도씨, 막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과학 관련 유튜브 컨텐츠를 찍어요. 토크쇼를. 근데 그게 그 과학 관련 내용의 깊이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빛의 속도는 광속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진공을 기준으로. 근데 그럼 물체가 빛을 반사하면 반사되는 순간에 빛이 멈추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물리학과 교수에게 던져. 그러니까 그 물리학과 교수는 그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 사실 빛은 반사되지 않는데. 빛은 반사되는 게 아니래. 먹백. 스펙트럼 네 물리학 지금 진도 나가고 있으면 위에 단계에서 고등물리나 고등화학에서 스펙트럼 나오는 이유 배웠잖아. 어떻게? 바닥 상태의 전자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가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뱉어내잖아. 실제로 물체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원리가 그거래. 그치? 먹배신 거야. 물체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빛을 머금었다가 자기 색깔에 해당되는 에너지 차이만큼으로 다시 빛을 뱉어냅니까? 그 색깔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존나 예리한 질문을 해. 파토의 과학적 영향을 이야기하는 거야. 먹배시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이유가 없지 않냐? 왜 수평 속도는 유지되냐? 오, 씨발. 그러자 그 물리학과 교수가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요건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논문거리 하나 주시네 이러시더라고. 오, 씨발. 존나 예리하지 않냐?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래서 반사된다고 표현을 안 했죠. 빛은 물체의 표면에서 되돌아 나온다. 먹배. 이해가 되지? 자, 이 과정에서 반사 법칙 또한 뭐다? 해당 시간 경로라는 이 성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때도 그래 설명했죠. 호수 건너에 광원이 있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잼민이가 이 빛을 호수에 반사해서 본다고 할 때 어떤 경로를 그리게 된다? 너무 작게 그려야 좀 크게 그려야 돼. 이 관측자의 위치를 뭐 해서 대칭 이동시킨 뒤에 광원에서 관측자의 시각 위치까지 있는 최단 직선을 긋고 그 반사된 위치에서 반사광을 그리며 이때 빛이 반사되는 곳에 가상의 선을 수직선을 그어서 이 선을 법선이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이쪽 각의 크기가
입사각, 요쪽 각의 크기가 반사각이 될 때 이 둘의 크기는 항상 어떻게 된다? 같게 된다. 그래서 반사법칙이란 입사각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인 거고, 요 내용에서 현재 중등에는 살짝 빠졌는데 심화적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매끈한 표면에 나란하게 입사하는 광선은 법선 또한 어떨 것이니까? 나란할 것이니까 반사되는 빛 또한 어떻게 된다? 나란하게 나갈 것이고, 그래서 한 물체에서 빛이 나온다고 할 때 그 법선에 대해서 반사광을 그리게 되면 이 반사광 경로의 연장선에서 뭐가 마치 여기서 빛이 나간 것처럼, 여기서 빛이 나간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되잖아. 이때 여기에 생긴 이 녀석을 뭐라 그런다? 영어로 이미지, 즉 상이라고 한다는 거. 그런데 난반사라 하여 물체 표면이 울퉁불퉁할 때는 빛을 나란하게 입사시킨다고 해도 울퉁불퉁할 때는 그 빛이 닿는 지점의 평면, 빛이 닿는 지점의 평면, 빛이 닿는 지점의 평면을 그 부분의 반사면이라고 봐서 법선이 어떻게 된다? 나란하지 않게 되지. 그래서 각각의 반사광은 어떻게? 제각기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는 뭐를 이야기할 수 있다? 상을 맺히지 않는다라고. 상이 맺히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난반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지? 자, 일단 요거 정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울에 상이 맺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거울은 정반사잖아요. 맞지? 이게 우리 거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할 때 평면 거울에 상 맺히는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구면 거울은 그냥 그 거울에 어떻게 상이 맺히는지에 대한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고 기본 빛의 경로하고 상 맺히는 거 평면 거울을 네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가냐면 여기서 요 기준축에 나란하게 빛이 하나 들어가고 요 끝에서 요 기준축과 거울이 닿는 점 M 있죠. 여기를 향해서 빛이 하나 들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빛에 반사되는 빛은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그 경로 그대로 되돌아 나오겠죠. M으로 들어간 빛은 반사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돼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상은 어디 맺히느냐? 요쪽에서 빛이 만나서 상이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요 경로의 연장선, 이 경로의 연장선인 요 뒤쪽 교점 여기에 물체와 같은 상이 맺힌다라고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연장선은 좀 벙하게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네. 요 연장선, 요 반사광의 연장선점에서 상이 맺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자, 상의 특징.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인다? 크기가
같음. 그 다음에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도 같음. 대신에 어떻게? 좌우가 반대가 되는 게 기본 패시브다. 옛날에 거울 이야기 할 때 내가 그 이야기 해준 거 기억해요? 공포영화 이야기? 미러라고. 안 해줬나? 우리나라에서 솔직하게 배우들의 연기력이 정망이라서 망한 공포영화가 하나 있어요. 아이디어는 존나 신박했어. 거울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어. 시노시스가 멋져요. 거울 이쪽 세상과 거울 저쪽 세상이 있어. 대부분의 거울은 이쪽 세상의 모습을 저쪽 세상이 따라하게 되어 있잖아. 근데 두 세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몇몇 거울은 저쪽 세상의 모습을 이쪽 세상이 따라해야 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통로가 되는 거울을 통해서 저쪽 세상의 존재가 이쪽 세상을 자살하게 만들면 저쪽 세상의 존재가 이쪽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존재는 더 이상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지. 포스터가 진짜 신박했거든? 우리나라 영화 제목으로는 거울 속으로. 되게 옛날 영화거든. 선생님 학생 때인가? 포스터에 뭐가 있냐면요. 그 포스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안 쓰여진 포스터일 거야, 내가 기억하는 게.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된 포스터. 자, 폰 그만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포스터인데 그거 말고 다른 포스터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야. 그 엘리베이터에 요즘에 잘 안 하는 인테리어 중에 하나가 양쪽 면에 거울 달기잖아. 그건 존나 무섭게 느껴지잖아. 그 포스터에 뭐가 있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양쪽 면에 거울인 것처럼 그려져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이 쭉 복제돼서 보이잖아. 저쪽에 한 명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 이렇게 거울에 생각하면 저 이쪽에 찍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쭉 서 있으면 만약 내가 이쪽을 보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이쪽을 보면서 찍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겠지?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봐야 되잖아. 이게 똑같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저쪽에 한 명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니까. 이게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거울 괴물, 도플갱어죠. 나와 같은 존재가 내 역할을 뺏어 하면서 나를 죽여버린.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도 있어요. 그렇지, 온고집자. 야, 상상해봐. 네가 이게 첫 번째 희생자 장면에 내가 진짜 충격받았잖아. 와, 씨발, 저거 어떻게 찍었지? 첫 번째 희생자가 그 당시에는 진짜 이게 고급 외식이었어. 이제는 씨발 시켜 먹을 거 도저히 없으면 시켜 먹는 음식인데 그 당시에는 존나 외식, 존나 고급인 외식이 있었어. 피자. 난 2003년이니까 꽤 고급이었어. 그 당시 피자는 고급이었어요. 가족 외식으로 나가서 칼질했다니까. 접시에 피자 한 조각 덜어놓고 칼질했다니까. 돌아갔죠. 왜 아직 피자집에 가면은 칼이랑 포크를 줄까? 그런데요. 포크를 갖다 주고 칼을 줄 필요가 없네요. 오, 진짜구나. 첫 번째 희생자가 그 피자집 직원이었는데 이제 회식을 했는가 이제 술이 취하고 이렇게 오다가 그 어떤 그 공원 놀이터에 붙어 있는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해. 잠 깨고 들어간다고.
얘는 막 세수하고 있는데 거울 속에 그 사람은 그 세수하는 자신을 씩 보면서 웃고 있어. 그러고 자기 가방에서 피자 써는 칼을 꺼내서 그 동그란 칼 있죠. 응. 그걸로 자기 목을 썰어서 자살해. 그치, 그거를 자살하게 만들어서 얘는 진짜 그러고 이제 걔가 나와서 이제 이쪽 세상에서 이제 그 희생자는 빌 저쪽 세계의 사람의 행동이 이쪽 세계의 사람의 그치. 그걸 해서 희생자가 되고 저쪽 세계의 존재가 이쪽 세계에 나와서 이제 빌런 짓을 하는 거야. 그 두 번째 사람이 그 주인공 동료 경찰이었는데 자기 볼펜으로 자기 귀를 찔러서 죽습니다. 응. 그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응. 저쪽 세계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존재가 바뀌어가는 걸 주인공이 알고 이제 마지막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그 영화의 뒷 이야기 하나가 정말 소름 끼치는 거 있었지. 사실 주인공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단 마지막 장면 직전까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시도 그랬던 거예요. 네, 사실 지가 아이디어 존나 신박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 지가 그 1호인 거야. 이쪽 세계에서 그래갖고 자기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쪽 세상의 존재들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지가 다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 게 끝이야. 이쪽 세계 사람들 지키자. 그러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갔다 거예요. 아니 자기 거기 가서 이제 이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돌아가. 일종의 이 비슷한 컨셉은 영화 컨택트인가? 제목이 기억 정확히 안 나. 그톰 크루즈 영화 중에 비슷한 컨셉이 하나 있어요. 이 드래곤볼 컨셉인 거. 뭐였지 그 이 새끼가 알고 보니 존나 센 외계인이고 지구를 멸망시키러 왔는데 지구에 추락하면서 기억을 잃고 지구인으로 살다가 이 새끼 왜 이리 지구 멸망을 시키고 게으름 피우냐고 외계인들이 침공해오자 외계인과 맞서 싸우면서 능력 각성해가는 이야기. 존나 드래곤볼이잖아. 존나 손오공. 그리고 이 영화가 대박인 게 솔직하게 주연 배우가 유지태고 연기가 개판이었거든. CG도 좀 구렸어. 미국 헐리우드에서 이 작품 아이디어 시나리오 사가서 헐리우드에서 새로 찍고 새로 개봉했잖아. 미러. 제목 딱 좋잖아. 거울. 그냥 끝. 사실 비슷한 이런 식으로 그 헐리우드는 다른 나라 영화 그 아이디어 전 시나리오 전체나 일부를 차용해 가서 지네들 스타일로 각색해서 영화 많이 만듭니다. 제일 유명한 영화가 샌안드레아스잖아요. 그 미국 LA 앞에 샌안드레아스라는 단층대가 있어요. 그 단층대에 큰 지진이 생기면서 쓰나미가 샌프란시스코를 덮쳐요.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의 안전 그거 담당관이 그 영화배우 걔 누구지? 그 더락. 그 프로레슬러 출신의 그 더락. 빡빡이. 걔가 이제 헬기 타고 다니면서 존내 히어로 짓을 하는 영화가 있어. 근데 이거 왠지 시나리오 들어본 것 같지 않냐? 존나 큰 지진이 와서 존나 큰 쓰나미가 존나 큰 대도시를 덮치는데 하필 그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유명한 다리 골든 게이트 금문교라는 다리는 현수교인데 똑같이 생긴 게 저기 있죠. 해운대입니다.
단지 이제 엔딩 쪽이 달라.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심파극 스토리랑 미국이 좋아하는 히어로물이랑 장르가 달라지는 거야. 야, 어쨌거나 거울 이야기를 헛소리 좀 했으니까 계속 진도 나갈게요. 야, 상상해봐. 네가 오늘 집에 가서 세수하는데 거울 속에 네가 양치질을 존나 하면서 너를 째려본다. 아, 아이디어 졸라 신박하지 않냐? 그 포스터 구글링해서 이미지 검색해보면 그거 있을 거야.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서 요래 보고 있는. 어. 자, 이게 이제 평면 거울의 상이고요. 어? 그래서 평면 거울과 관련돼서 가장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는 사실 남자들은 왜 존재하는 아이템인지 절대 모르는 아이템인데 여학생들은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자기 방이 생길 때 꼭 갖고 싶어 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전신 거울이에요. 네, 길다란 그 거울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남자들은 약속 시간에 30분씩 늦어지는 여자친구를 기다려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남자들이 절대 이해 못하는 여자들의 세계가 있어. 자, 봐봐. 선생님 예를 들어 오늘 출근하려고 딱 옷을 막 챙겨 입는데 이 안에 입은 요 티셔츠가 유독 만약에 신경이 쓰여서 걸렸어.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보고 형 괜찮다 싶으면 아무렇지나 이 다시 바꿔 거기만. 그치? 이 티셔츠만 바꿔 입으면 되잖아. 아 진짜 개반대. 다 갈아입어요. 저 셔츠 팬 들어가야 돼.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냥 옷 입고 이거 뭔가 아닌데 하면은 다 벗고 옷장에서 다른 옷 세팅을 한 세트를 꺼내서 다시 맞춰 입어봐. 왜? 그러고 그게 한 두 번쯤 반복이 되면 왜 이러지 하면서 샤워를 다시 합니다. 최소한 머리를 다시 감아요. 아닌 것 같지? 내가 이 이야기를 똑같은 수업을 하고 있는 저기 우리 사학센터에서 거기는 남학생, 여학생이 이제 쭉 앉아 있거든?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더니 여자애들은 전부 다 끄덕거리고 있고 남자애들은 경악스러운 눈을 들어. 왜?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색하면 우리는 그것만 가르치우잖아. 근데 그 소위 그 세트 아이템,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있는 거야. 세트 아이템 집착증. 불면의 장갑, 불면의 헬멧, 불면의 그런데 만약에 그 세트보다 뭔가 옵션이 더 좋은 신발이 나왔더라도 신발 바꿔서는 안 신어. 못 신지. 그치? 세트가는 못 국룰이지. 현실에서 그런다. 이해해줘야 돼. 자, 문제는 이거예요. 전신 거울의 최소 크기는 얼마인가? 몸의 절반. 그쵸. 키의 절반. 이거 나중에 네가 고등 물리학과잖아. 좌우폭도 계산한다? 참고로 이거는 길이잖아. 좌우폭은 얼마가 필요하게? 좌우. 어깨 넓이 빼기 눈 간격 분의 2. 왜요? 왜? 여기 눈이 있고 여기 우리 어깨가 있을 거 아니야. 대충 뭐 이렇게 하자고. 여기 거울 있잖아. 네. 이 눈으로 요쪽 어깨를 보고 요 눈으로 요쪽 어깨를 볼 수 있는 요 크기면 되거든.
참고로 이거 하이탑 고등분리 보면 있다. 좀 신박하죠? 네가 이제 이걸 배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도 안 해도 되지,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지? 해줘? 보내주세요. 자, 우리가 그림을 이해하기 편하게 대갈장군 캐릭터를 만들겠습니다. 씨발, 존나 대갈장군이야. 네. 그럼 봐봐. 대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내가 내 상의 머리끝을 본다는 건 내 머리끝에서 반사된 걸 보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상대방의 발을 본다는 건 여기서 반사된 발을 보는 거잖아. 네. 그럼 거울은 요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서 요렇게 꺼보면. 그래서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가 같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구명거울. 구명거울은 빛이 나란하게 들어왔을 때 그 빛이 한 점에서 모이는 수렴형, 오목거울이 존재하고요. 얘는 수렴형, 즉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화경. 예, 이거는 한자 때문에 내가 이름을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 올림픽 할 때 성화봉송 시작할 때 보면은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에서 그 신전 여직원들이 이거 막대기 이거 태양 거울 반사해가지고 그걸로 불 붙이잖아. 요게 올림픽의 시작인 그 신 프로메테우스가 태양 마차에서 불꽃을 빌어서 인간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회향나무 가지인가 속을 판 회향나무 가지에 불꽃 그 불씨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막 휘두르면서 불 안 꺼지게 휘두르면서 인간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를 가지고 성화봉송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가지고 불을 붙여야 된다? 태양빛으로 불 붙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오목거울의 초점에 태양빛을 모아서 이 에너지로 성화봉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참고로 성화봉은 가스불입니다. 예. 왜요? 그러면 그게 안 꺼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냐? 가스. 성화봉 안에 부탄가스 들어갑니다. 아, 그 역사상 성화 점화의 최고 개삽질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사람. 그 올림픽 그 기날 거기에 부담했을 때 있다고요? 그 손잡이에 부탄가스통 들어있어요. 아니 계속 그 장작 채워놓는 거 아니었어요? 가스불입니다. LED 전등 안 켜는 것으로 다행으로 여겨야죠,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이 무너졌어. 성화 점화 있잖아. 경기장에 성화 불 켜가지고 이제 대회 끝나는 날 딱 끄기 직전까지 그거 하잖아. 그 최고의 개삽질이 한국 88 올림픽에서 있었죠. 사람들이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 거야. 성화대위에 비둘기를 쫙 모아놓고 성화불이 딱 붙으면은 불이 쫙 붙으면서 비둘기들로 푸드다다다닥 날아가는 그 멋진 장면을 생각. 존나 카메라로 찍으면 졸라 멋질 것 같이 보이지. 그래서 동네 비둘기들 일부러 그 성화대 가스대 위에 비둘기들 모이를 잔뜩 뿌려놓고 미리 거기에 비둘기를 위에 풀어놓고 충분히 쪼아 먹게 만들어 놓고
성화주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불을 딱 붙였더니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가 푸드덕 날라오는데 깃털에 불부터 같이 한 두어 마리 통구 위로 떨어지고 있고 지금. 아, 너무 보이는 거 좋아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최화경 위성 안테나. 그 다음에 전조등이나 탐조등. 이 전조등이나 탐조등은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초점에 모인다면 초점에다가 광원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빛이 나란하게 나가겠죠. 맞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감옥에서 누가 탈옥하면 이 등 비추잖아. 헬기나 탑 위에서 비추잖아. 그게 탐조등이에요. 우리 손전등이나 그런 거 안에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의료거울. 물론 요즘은 웬만한 병원에 전부 다 이제 내시경 가지고 코 안에 부었는지 볼 때, 목 부었는지 볼 때도 전부 다 그냥 내시경 카메라 들이대는 시대가 왔는데, 그죠? 옛날에는 의사들이 요 이마 위에 있는 동그란 거울 가지고, 이거 오목거울이에요. 그 목 안에 그쪽으로 병원 조명을 반사해서 요거 조절해서 안에 환하게 만들어서 보기 위한 거울로 쓴 거지. 요런 게 오목거울인데, 이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자, 요 지점을 M, 요 지점을 점 F, 초점을 포커스라고 F라 그러고, 요 길이를 F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서 다시 F만큼 가면 요 지점이 뭐가 되냐면, 점 O가 됩니다. 이 점 O라는 건 원의 중심을 의미하죠. 반사법칙에 따라 이렇게 끄면 요게 반지름이 되니까 법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정확하게는 물체의 위치가 M에서 F 사이냐, F에서 O 사이냐, O 바깥이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중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가까울 때, 멀 때, 매우 멀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각각의 상은 확대가 된 정립상이 되느냐, 똑바로 서냐, 확대가 된 도립상, 뒤집어지냐, 축소가 된 도립상이 서느냐,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구명거울의 또 다른 하나는 오목거울인데, 공간이 좀 애매하니까 요 위에다 그릴게요. 원래 이게 여기 가야 되는데. 볼록거울은 빛이 나란하게 들어옴에 있어서 마치 요 중앙선 연장선에 어디에서 요쯤에 초점이 있겠죠. 초점에서 빛이 반사돼 나가는 것처럼 빛의 경로가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빛이 확대가 돼요. 이렇게 빛이 퍼뜨려지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이 빛의 경로를 반대로 잡으면 넓은 시야를 한쪽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볼록거울은 우리가 발산형 거울이라고 하고, 발산형 거울은 빛을 퍼뜨리는, 즉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 되지. 그래서 보통 안전시설이나 보안용 거울로 많이 씁니다. 안전용이라는 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그 고깍지 딱 길 꺾이는 곳. 합류되는 지점. 맞죠?
그 다음에 국도나 이런 데 커브 심한데 거울. 여기는 뭐야? 반대편에서 차가 온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차가 무슨 차냐, 얼마나 큰 차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데 설치를 하고 보안용이라는 거는 마트 편의점에 가면 볼 수 있죠. 저기 저 구석구석에 세워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카운터에 앉아서 그것만 봐도 가게 안에가 다 보인다고. 그럼 이제 나쁜 잼민이들이 물건을 뿌려가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자, 이런 거울은 넓은 시야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체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축소된 정립상이 서버립니다. 네. 똑바로 서 있는데 크기가 물체가 작아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오목 거울, 자동차 측면 거울, 특히 트럭의 측면에 보면 네. 이런 문장이 서 있죠.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물체가 가까이 있습니다. 실제 물체는 가까이에 있다고 적혀 있죠. 맞아요. 왜? 블루 거울이니까 그 작은 거울로 옆쪽 차선들을 넓게 시야를 확보해 줘야 되니까 뭘 해야 된다? 이쪽 차선에서는 그러니까 크기가 하나하나 작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작다고 가까이에 있다고 안심하고 후진하다가 사고 내지 말고 보이면 조심하라. 그걸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 정리, 필기. 자, 굴절이랑 매집에 따라서 그 빛이 진행하는 속력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보통 우리가 이제 중등 혹은 고등 레벨까지는 공기까지는 진공하고 속력이 같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 유리, 다이아몬드로 가면서 이제 그게 느려지는데 이때 우리가 굴절 법칙, 니 지금 고등과정 물리도 하고 있죠? 그러면 뒤에 가서 아마 배울 거야. 스넬 법칙이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 유형에 쓰셔야 돼요. 뒤쪽 손가야 돼요. 졸리면 서서 해도 돼. 세워가지고. 어차피 뭐. 야, 니 혼자 수업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고 할 때, 빛이 이렇게 입사되잖아. 빛이 입사되면 여기에 우리가 뭐가? 법선이 설 거고, 그죠? 우리 빛의 반사는 물체의 표면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물체와 물체의 경계면에서잖아. 그 경계면에서 일부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반사가 되어 나가겠죠. 이때 우리는 요쪽 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 반사법칙으로 배우는 거잖아. 그런데 원래 이 빛이 진행돼야 되는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법선을 고려할 때 공기가 빠르다, 물이 빠르다, 빛의 진행 속력에서 공기가 더 빨랐잖아. 그러면은 그 굴절되는 빛은 진행 경로가 원 직선 경로보다 조금 더 어떻게? 물 쪽으로 꺾여 들어갑니다. 이쪽 각이 세타2가 되는데 위에 보다시피 뭐에 따라서 진행 속력의 차이가 진행 경로를 결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서 들어오는 속도를 V1이라 그러면 반사돼 나가는 빛의 속도도
왜? 여기는 같은 매질이니까. 근데 여기는 속도가 느려지는 V2가 될 거고요. 이때 어떤 법칙이 성립한다? V2분의 V1은 속력의 비가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더 느린 쪽으로 휘어진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요 꺾이는 정도가 어떻다? 이 물보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훨씬 더 많이 꺾이겠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탐정 소설이나 탐정 만화 등등에서 그 보석을 숨겨서 훔쳐내는 방법 중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설탕 시럽 있죠. 커피집에 이거 쭉쭉쭉 짜는 거. 네. 거기에 넣어서 도망가요. 왜? 물에다가 다이아몬드 딱 던져 놓으면 그게 물과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이 다르니까 빛이 꺾이는 정도가 다르니까 표면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다이아몬드랑 똑같이 굴절하는 어떤 액체 물질을 찾아서 무색 투명한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빠뜨려 버리면 그치 빛이 굴절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숨기는 그런 일종의 트릭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 클리셰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인지 큐빅인지 그 보석상에서 구별하는 방법도 뭐다? 네. 그러니까 빛을 쬐을 때 얘가 꺾이는 정도를 비교하면 유리알인지 다이아몬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스왈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브랜드 같은 경우 꽤나 다이아몬드 못지않게 굴절률을 높였지만 다이아몬드만큼의 굴절률을 만들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오리지널인지 큐빅인지는. 응? 자, 느린 쪽으로 휜다라는 걸 기억하라 그랬죠. 이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뭐를 이해할 수 있다? 렌즈 굴절을 알게 된다는 거야. 렌즈에선 어떻게? 요걸 우리는 볼록 렌즈라고 그러죠. 얘는 오목 렌즈잖아. 자, 공기보다 유리가 훨씬 느리니까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느리다, 사이드가 느리다? 렌즈는 어디가 느렸죠? 오목 렌즈는 렌즈는 저 가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나란하게 들어오는 광선에 대해서 볼록 렌즈는 빛이 가운데 쪽으로 모이는 거야. 오목 렌즈는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퍼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그러고 보니까 얘는 뭐다? 얘는 그래서 얘는 상이 뭐랑 똑같느냐? 오목 거울과 같은 상이 생긴다. 얘는 볼록 거울과 같은 상이 생기는 거죠. 즉 여기를 F라고 할 때 요 거리만큼 잡아서 이번에도 가까울 때, 멀 때, 매우 멀 때에 대해서 가까울 때는 확대가 된 정립상이, 멀 때는 확대가 된 도립상이, 매우 멀 때는 축소가 된 도립상이 서는 거고, 이 오목 렌즈에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축소가 된 정립상이 서는 것이고, 특히 우리 사람의 눈에서요. 여기 수정체가 있잖아. 사람의 눈에서 우리가 시력을 맞추는 거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의 상이 정확하게 어디에 맺혀야 된다? 망막에. 여기 망막에 상이 맺히는 게 정상이야. 우리는 근시잖아요. 근시는 요 앞에 맺힌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수정체가 우리가 자라는 동안 너무 두꺼워진 채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상이 앞쪽에 맺혀요. 그래서 우리 안경점 가면 하는 거 있잖아. 어디 턱 대고 이렇게 눈 크게 뜨세요. 띡디디디디딕 하면 저 멀리에 열기구 혹은 통나무집이 보이죠. 그게 상 맺히는 위치를 기계로 체크하는 거야. 망막에 잘 맺히는지 들여다보는 거라고. 그래서 근시들은 앞에다가 뭐를? 오목렌즈를 달면 뒤로 보낼 수 있는 거야. 나이 많으신 분들은 원시가 됩니다. 수정체를 두껍게 하는 근육에 힘이 빠져요. 여기에 우리 선모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래서 수정체가 안 두꺼워져. 그분들은 상이 어디 맺히느냐? 요 뒤에 맺힌다고. 이걸 우리는 원시 혹은 노안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요 앞에 뭐를 놓는다? 돋보기를 넣어서 앞쪽으로 당겨온다. 예, 떼서 보잖아. 왜? 그치. 여기에 초점을 못 맞춰. 나도 요즘에 집에서는 안경 벗고 살아요. 이제 나도 노안이 오기 시작했어. 핸드폰 보는 정도 거리는 한 요 정도 떼야 이제 잘 잡히는 거야. 요 정도 거리는 차라리 벗고 보는 게 더 선명한 거지. 오케이? 자, 요거. 자, 색에 대한 부분은 분산과 합성인데, 결국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게 되면 화장, 즉 색깔에 따라서 빛이 나뉘어요. 파장이 가장 긴 붉은 계열과 파장이 가장 짧은 보라색 계열이 꺾이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빛이 나뉘어져서 우리는 다양한 색깔로 나뉘는 것을 분산. 이렇게 다 나뉘는 걸. 즉, 이거를 스펙트럼이라 그래. 화장이 제일 긴 붉은색과 파장이 제일 짧은 빨간색으로 나뉜단 말이야. 반대로 그래서 합성이란 한 위치에서 두 가지 이상의 빛이 동시에 전달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 이 경우는? 네. 합성된 빛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물체의 색을 의미할 때, 해당하는 색은 반사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흡수가 된다는 거죠. 이 개념과 함께 우리 사람의 눈에서 아까 요 망막에서도 특히 요 가운데 부분을 우리는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생물 파트 감각기관에서 배웁니다. 황반 중에서도 요 가운데는 원뿔시세포라 그래가지고 원뿔세포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나머지 망막에 있는 거는 막대세포라 해서 얘는 형태와 명암을 인지합니다. 밝기를. 그럼 만약에 막대세포만으로 색깔을 본다면, 그 물체를 본다면 흑백으로 보이겠죠. 대신에 적은 빛을 감지할 수 있고, 황반에 있는 원뿔세포를 가지고 색깔을 봐야 우리가 컬러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뿔 시각세포가 뭐뭐뭐다? R. G. B예요. 그리고 빨강과 초록이 겹쳐지는 영역이 뭐가 되고? 노랑이. 파랑과 초록이 겹쳐지는 영역이 청록. 시안. 빨강과 파랑이 겹쳐지는 영역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 생기 아니구나. 자홍색이색. 이게 그건데 선생님이 요즘에 좋아하는 밴드의 멤버 이름 중에 하나인데 기타. 마젠타. 아, 네. 그게 마젠타예요. 아, 진짜요? 자홍이라는 색입니다. 그리고 다 겹쳐지는 요 가운데가 뭐가 된다? 흰색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색깔만을 반사한다는 걸 인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빨간색 사과에 초록색 나뭇잎이 R, G, B, C, Y, M 화이트에서 어떻게 보일 거냐는 거죠. 초록색은 이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청록이라고 하는 거는 G 플러스 B, 노랑이라 그러는 건 R 플러스 G, 얘는 R 플러스 B, RGB란 말. 그래서 우리 컴퓨터 모니터 케이블 그 구형을 RGB 케이블이라고 그러잖아. 아, 색깔 케이블이라고. 자, 빨간색은 어떻게? RXX, XRRR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색깔에서만 색깔이 반사되고 나머지 X인 건 검정으로 보인다는 거야. 빛이 반사가 안 되니까. 그럼 재밌는 거 여기에 노란색 바나나는 무슨 색으로 보일까라는 거죠. 그것도 봅시다. 일단 X. 아니죠. 빨강. 왜요? 노란색이라는 말 자체는 얘는 R과 G를 반사한다고요. 아, 노란색이구나. 아, 네. 그럼 여기는? G. 여기는 잠깐만요. X겠죠. 파랑이니까. 왜요? 하니까 X. 근데 재밌는 거 알려줄까? 이거 그냥 아래 위로 더하면 돼요. 오. G, Y. Y, R. R, Y. Y. 아. 이런 식으로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 물체, 우리가 인지하는 그 물체의 색만 반사, 나머지는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재밌는 거. 식물에다가 초록색 빛을 비춰주면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없다는 거지. 왜? 초록색을 반사해서. 그치. 식물은 초록색을 반사하니까지. 요거랑 연계돼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이나 생물, 이제 중등 생물 수권 넘어가서 통합과학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바다 속에 사는 해조류들 있잖아. 네. 걔네들이 얕은 바닷물에는 초록색이 살고 조금 더 들어가면 갈색이 살고 깊은 바다에 붉은색이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깊이에 따라서 빛이 흡수되는 게 달라서 그래.
이게 얕은 바다 깊이에서 빨간색이 흡수되니까 얕은 바다에서는 빨강 파락을 다 광합성하는 초록색 애들이 살아요. 거기서 조금 더 깊어지면 빨간색이 도달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파란빛과 초록빛을 주로 흡수하는 갈색 애들이 살아. 다시마 미역. 더 깊어지면 파란빛밖에 안 오잖아. 그럼 걔네들을 흡수하기 위한 빨간색 애들이 살아. 우뭇가사리가 빨간색. 그게 이제 깊이에 따라 해조류의 색깔이 바뀌는 이유.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필기. 색깔은 요거 하면 칠판이면 돼요. 네, 저 브랜드 사고 나 다른 브랜드를 못 가. 내가 저거는 한번 주고 안 돼. 이게 이 싱크패드 라인업만 지금 내가 노트북 6대째인가 쓰고 있어요. 20몇 년 동안. 자, 마지막 파동. 자, 파동 봅시다. 파동에 이제 주요 개념들이 쭉 나온다. 그죠? 파동에는 주요 개념들이 나오고요. 헷갈렸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지. 아, 원래 오늘 직권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직권할게요. 뭐가 이상했다. 자, 아까 말했지만, 파원, 파동의 시작, 얘가 뭐를 결정한다? 진동수를 결정합니다. 횟수 퍼 세컨드라서 얘를 우리는 헤르츠라 그러고요.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인데 기본적으로 매질이 없는 파동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런다? 전자기파. 파동이 있는 거를 탄성파라 그러고, 이때 파동의, 파의 종류에 따라 횡파와 종파로 나눌 수 있거든요. 횡파라는 거는 진행에 대해서 아래 위로 진동하는 파동.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종파는 진행에 앞뒤로 진동하는 거라서 여기 모이고 여기 모이고 이렇게 가는 파동을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횡파는 고체 매질만 쓰게 되고요. 종파는 고액 기매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횡파, 종파 이야기에서. 과연 파도는 횡파인가, 종파인가? 파도는 횡파일까요, 종파일까요? 회전파라고 해서 둘 다 전달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파도 칠 때 튜브 띄워놓고 있어보면 알잖아. 아래 위로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돌잖아요. 횡진동과 종진동을 같이 가니까 액체 전달이 가능한 거지.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매질은 파동을 전달할 때 여기서는 에너지만이고 이동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파동 그래프에서 어차피 배운 내용이니까 딱 축소 포인트만 짚어볼게요. 파동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 기준선에서 마루까지 거리나 골까지 거리를 A라고 쓰고 A가 뭐다? 진폭. 여기를 변위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가로축이 가로축이 위치냐 시간이냐죠. 바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간격에 대해서 위치일 때는 파장, 시간일 때는 주기가 되고요.
어? 여기서 파장은 한마디의 길이, t는 주기는 한마디에서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는 원래 미터 퍼 회가 되는 거고, 얘는 세컨드 퍼 회가 되는 거라서, 얘는 그냥 우리가 미터 단위를 쓰고, 얘는 기본 단위로 세컨드 단위를 쓰는데, 요 단위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된다? 파원, 진동수와 주기의 역수 관계를 알 수 있죠.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 일반적으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 파장 진동수의 곱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따라서 파동의 속력은 매질이 결정합니다.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바뀌는 거고 매질에 따라서 파장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매질에 따라 속력이 바뀌기 때문에 파동이 뭐 하게 된다? 굴절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동 그래프 볼 때는 중요한 건 제일 뭐다? 가로축을 보는 거. 여기가 뭔지를 보는 거다. 파동 자체는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교과 개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리. 바로 끝냅시다. 일찍. 소리는 물체가 공기를, 고막을, 달팽이관을 진동시켜서 소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종파고, 소리의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 진폭이. 높낮이는 진동수가. 소리의 맵시는 파형이 결정하는데, 맵시가 뭐예요? 그러니까 네 목소리랑 내 목소리랑 다르잖아. 그 다음에 그거 생각하면 돼요. 음악에서 악기들 보면 목관악기 소리랑 금관악기 소리 다르죠. 그리고 같은 건반악기지만 피아노랑 오르간의 소리가 다르죠. 오르간은 오히려 금관악기에 가까운 소리가 나지. 왜 다르냐면, 그리고 오히려 피아노는 현악기, 특히 하프 소리가 나잖아. 왜냐면 물체의 진동 패턴이 달라서 그래요. 목관악기는 그 관 안에서 공기의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고, 금관악기는 우리가 입 부는 곳 앞에 보면은 리드라고 하는 진동판이 달려 꽂혀야 돼요. 그 진동판의 떨림으로 만들어진 소리를 관에서 울려서 내는 악기란 말이야. 근데 오르간은 발 페달로 밟아서 만든 공기압으로 진동판을 떨려서 내는 악기거든. 그러니까 특히 오르간, 특히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에 가깝게 나버리죠? 브라스, 즉 금관악기 소리가 나는 거지. 그게 맵시예요. 친구들마다, 사람들마다 목에 있는 성대, 성대의 크기, 두께, 거기에 지나가는 힘줄의 형태, 핏줄의 위치, 혈관의 위치 등등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구강 구조랑 목의 굵기, 입의 크기, 머리 크기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소리가, 친구들 목소리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죠. 사실 성대모사 한다 하는 거는 진짜 닮은 사람은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패턴 습관을 흉내내는 거가 성대모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진폭은 사실은 말 그대로 물체를 떨리게 한 폭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 거. 진동수는 높낮인데 참고로 한 옥타브가 2배 진동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악기의 크기가 결정해요. 작은 악기면 높은 음이 되죠. 우리 실로폰도 작은 게 높은 음이 나고 긴 게 낮은 음이 나잖아.
바이올린이나 현악기 연주할 때도 어때요? 줄을 짧게 잡을수록 그리고 줄의 굵기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긴 우리 시험관 같은 데 물을 채워서 걔를 두들겨서 소리를 내려면 물이 작게 들어간 게 높은 음이 나고 많이 들어간 게 낮은 음이 나거든. 근데 그 시험관 위에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경우는 물이 많이 들어간 게 높은 음, 작게 들어간 게 낮은 음. 공기가 떨릴 거냐, 물이 떨릴 거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소리 크기 진폭은 단위가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구나. 데시벨 단위를 쓰는데 소리 크기 단위가 데시벨이에요. 저거 로그 함수입니다. 상용 로그인데요. 미수가 10인. 그래서 소리 크기가 10배 커질 때마다 플러스 10데시벨 돼요. 그럼 소리 크기가 100배 커지면 몇 데시벨이 더해진다? 아니요, 20데시벨이 더해지죠. 아, 맞네. 어? 아니, 그걸 즉각적으로 딱 바로 떠올리는 게 힘든 게 맞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궁극의 작은 소리를 0데시벨로 잡고 거기서부터 진폭의 크기를 이용해서 소리의 크기가 10배 커질 때마다 플러스 10데시벨을 잡는 겁니다. 보통 친구들끼리 귓속말 속닥속닥이 한 3, 40데시벨. 진짜요? 저희 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 한 6, 70, 80데시벨 될 거고. 그 가수들 있는 대로 으악 하고 소리 세게 지르는 게 한 100, 한 20, 30데시벨 될 거고. 네가 지금부터 한 6년에서 7년쯤 뒤에 들어야 되는 존나 큰 소리는 150데시벨일 겁니다. 아니요, K2 소총 소리가. 수리사는 네 코앞에서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와, 그러면 내한테 하는 소리가 내 옆에서 다다닥 하고 들린다고. 내가 들어본 제일 궁극의 폭발은 난 눈앞에서 크레모가 터지는 거 봤거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눈앞에는 아니지. 사격장 저 가운데에서 크레모아 화력 시범이라고 크레모아 한 발 딱 갖다 놓고 그 네모난 거 아니에요? 맞죠? 네모난 거에 컴포지션 C4가 약 400g 정도 들어있고 전면부에 2mm에서 3mm짜리 쇠구슬이 약 1000에서 1200개가 꽂혀 있어서 그거 맞아요. 몸에 타닥 하고 박히는 거 아니에요? 살상 방향 전방 30m, 위험 방향 전방 60m, 준위험 방향 전방 80m를 자랑하고 후폭풍 위험 반경 6에서 15m를 띄워야 되는 그 무지막지한 병기인데 그럼 100m 정도 있어야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방으로 45도의 각도로 산탄종을 갈겨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거기서 그 소리가 공기의 밀도를 변화시켜서 우리 그 광고 CF 보면 그거 있잖아. 음파로 사람 때리는 이미지 보여주는 거 있잖아. 빵 하면 공기 밀도가 막 올려서 뻥. 맞아요. 난 그게 실제 가능하다는 걸 눈으로 봤다. 꽝 하고 공기 압이 확 밀려오는 게 눈에 보여. 그 정도 터지니까 보이더라.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안전거리 더 뒤에서 이제 이렇게 봤지 시범이니까. 근데 지금 쾅 하는데 그게 앞이 이렇게 난다는 게 보였다고요. 공기가 밀려온다는 게 느껴져 눈에. 전방에 한 헬륨 풍선 한 40개를 쫙 깔아놨는데 초토화. 바로 앞에 크레모아 놓고 우리는 안전거리 뒤에 있고 사격장에 그 크레모아 설치 앞쪽에 쫙 한 몇십 메다 간격에 헬륨 풍선 쫙 세워놓고 격발 꽝 하는데 훅 밀려오는데 먼지가 훅 나더니 남아있는 풍선이 없어. 크레모아가 45도만큼 이렇게 슉 날아간다 했잖아요. 뒤에는 없어요. 뒤쪽으로 후폭풍은 이렇게 그죠? 뒤쪽도 이렇게 나오지. 뒤쪽도 나와요. 네.